보통 이제 아기라고 하면은 세포가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하는 그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성분 이제 이런 것들 이외에 또 플러스로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 피부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그리고 이제 어떤 만들어내는 피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토대인 스캐폴드, 그리고 서로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 전달 물질, 이렇게 세 가지가 함유돼 있어야지 뭐 좋은 스킨 부스터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힐링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영원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이제 궁극적으로 뭘 좋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제 우리 콜라겐 히알루론산 만드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이제 젊게 만들면 되지 않냐.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젊게 하는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섬유아세포를 이제 배양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한자가 이제 유명한 데들 있죠. 뭐 하버드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실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계속 배양을 해보니까, 이 세포가 증식을 잘하고 건강하게 젊게 유지하는 게 어떤 조합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을까, 오랫동안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이제 뭐 미네랄을 뭘 넣으면 좋다, 아미노애시드를 뭘 넣으면 좋다, 비타민이 있으면 좋다, 뭐 성장인자 뭐 있으면 좋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연구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아기, 그런 배양액뿐만 아니라 그 배양해서 젊은 세포가 되는 세포에서 나온 배양액, 그 세포에서 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이제 넣은 게 이제 아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까 샤는 거기 이제 그 배양액 연구한 그걸 레퍼런스를 참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포가 이제 잘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것들을 연구해서 나온 게이기도 하고요. 아기는 거기다가 이제 조금 플러스해서 이제 그 세포 자체에서 나온 걸 이제 첨가한 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킨 부스터나 줄기세포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이제 EG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고. 이게 기본이 되는데 1986년에 스탠리 코엔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EGF를 발견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모기 물릴 때 침 바르는 거 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도 상처가 생기면 혀를 핥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가 그럼 침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마우스 침샘에서 발견하게 된 게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다. 그래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인자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알려지게 된 거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혹시 상처 나면 침 바르잖아요. 할머니들이 손자 다치면 침 바르지 않았나요? 그거 과학적이네요. 예, 그 근거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만 그 침 성분에 EGF가 있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EGF를 만약에 이걸 국소적으로 도포한다 그러면 이제 수용체랑 바로 10초 안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처음에 재생되는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염증이나 증식 단계, 성숙 단계 이런 단계들 거치게 되는데, 이 모든 상처 치유 단계에서 작용하는 게 EGF라고 하죠.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EGF가 많이 함유된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EGF가 근데 비싸요. 그쵸. 비싸가지고 그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 보면 이만큼 들어있는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게 뭐 비유하자면 그 제품에 들어있는 거는 수영장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그거 떠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라고 그래요. 농담처럼. 예. 농담입니다. 가장인데 정말 그만큼 조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근데 EGF가 이제 어떤 또 TGF 베타의 과잉 발현을 또 조절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상처 부위에 과도하게 콜라겐이 생성되는 걸 억제한다고도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 뭐냐면 우리 상처가 나면 이게 아무래되잖아요. 아무래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이게 약간 전문 용어 나오는데 그 콜라겐 만드는 걸 유도하는 게 TGF 베타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상처 나올 때 보면은 상처가 작을 때는 흉이 심하게 지지 않지만 상처가 크면 흉이 지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TGF 베타가 항상 나오는 게 과유불급이라고, 과하게 나오면 TGF 베타가 이제 흉터를 만들어요. 비싼 EGF가 TGF 베타를 나오기도 하지만 또 과도한 걸 또 눌러주는 작용도 있어요. 조절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조절이 있어서 치유를 도와주면서 과하게 흉터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좋은 작용이 다 있는 거죠, EGF가. 영어 약자로는 ECM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포 외 환경, 우리가 보통 진피 환경이라고 그래요, 피부는. 우리가 이제 서로 보는 이 살색 피부는 진피라고 그러고요. 진피가 이제 노화되는 게 주름이 잡히고 뭐 색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에서 이제 그냥 매트릭스라고 표현해요.
우리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매트릭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이제 젊은 피부죠. 반면에 노화가 되면은 이 매트릭스가 헐렁헐렁하고 푸석푸석해지고 세포지만 그렇게 되는. 인팀이 많이 생겨요. 네, 맞아. 틈이 인팀이 많이 많이 생겨요. 네. 엉글성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유화세포가 여기에서 또 키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섬유화세포가 활동을 잘하면 좀 더 젊은 피부,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서 일을 잘 못하면 노화된 피부.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중요한 섬유화세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파란 줄이 막 내리잖아요. 그 줄이 뭐냐면 신호거든, 신호. 우리가 살고 있는 피부 매트릭스도 중요한 게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살고 있는 세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세포 얘기하신 피부 섬유화세포. 섬유화세포가 주인공이긴 하거든요. 네오거든, 네오. 이게 살고 있는 네오인데 신호가 중요하고 살고 있는 세포가 중요하고 신호들이 주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포가 중요하고 트리니티예요? 맞아요. 항상 트리니티예요. 네. 이 매트릭스를 근데 파괴하는 주범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죠. 범인이죠, 범인이죠. 네오를 잡는 범인인가? 죄송해요. 근데 얘네들을 또 자극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자외선, 흡연, 여러 가지 온갖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매트릭스를 파괴하는 주범. 되는 거예요. 스미스 요원이 활성산소를 했잖아요. 근데 활성산소가 그게 이제 늘어나는 그게 요인이 있어요. 백혈구가 세균한테 가서 아니면 암세포한테 가서 활성산소를 확 뿜어버려요. 뿜어가지고 걔들을 공격하는 게 그 백혈구가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아프고 나면 얼굴이 훅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얼굴이 훅 가는 이유가 그 심하게 아플 때 백혈구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백혈구가 활성산소를 확 푸니까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스미스 요원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반면에 그러니까 진피환경, 즉 매트릭스가 좋은 사람들은 섬유화세포의 기능이 결국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가 늦게 오는 거고 피부가 좋은 것도 타고난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원래 자체 내 어떤 섬유화세포의 기능이 좋고 그래서 진피환경이 좋게 유지되는 거고 이제 관리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또 그 섬유화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뭐 시술이나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이 많이 역할을 할 테니까 이제 노화가 예방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 매트릭스를 채우는 게 콜라겐, 히알루론산 뭐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먹는다. 이제 먹었는데 그게 매트릭스까지 가기가 너무 멀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막 딱히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기보다 아무래도 재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엑소점이 이제 인체 내에 존재하는 한 200여 가지 되는 신호 전달 그런 체계예요. 우리 이제 SNS 문자 보내면 깨똑깨똑 메시지 가잖아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재생이라든가 뭐 면역 관련된 이런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엑소점으로 인해서 주변에 환경에 신호 전달하는 거 외에도 이제 줄기세포 유래 엑소점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줄기세포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 분해에 관련하기도 하고 면역이나 재생에 관련된 것들 신호 전달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그냥 단지 이제 피부 미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암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신장 이식에 관련된 그런 질병 치료에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흘러다니는 그 글자 신호 있잖아요. 신호의 핵심이 사실은 엑소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핵심이 엑소점. 출시되는 어떤 엑소점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처 치유, 세포 증식, 항세포 자살 등에 이제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뭐 180여 가지의 피부 재생 관련 성장인자들도 있고 또 이제 뭐 항염증, 항소양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된 뭐 100여 가지 마이크로 RNA 등도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나름 이제 고유의 어떤 필터 기술을 가지고 점점 또 발전하니까 다양한 종류의 엑소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엑소점이라는 게 이제 줄기세포 유래다 보니까 탁월한 그 기능을 보이는 게 사실은 이제 항염증 작용이에요. 과한 염증을 이제 눌러주는 작용이, 불을 꺼주는 작용이 소방수 역할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엑소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피부염 이런 거에 효과를 많이 보인다고 해요.